반갑습니다. 대기업 김정재입니다. 현재 이 바이오 주식들의 조정이 서서히 깊어지면서 이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이 주주님들의 마음도 굉장히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 바이오가 이제 끝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1월 초부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학회를 본격적으로 출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혁신을 보여줄지 미리 알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11월 초에 주목해야 되는 일정과 그리고 과연 이 혁신을 보여줄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11월 4일부터 7일날 개최가 되는 이 월드 ADC를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최근에 이 ADC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대기업 안에서도 우리가 이 ADC 바이오 기업들 크게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. 그로 인해서 이 ABL 바이오나 이 리가켄 바이오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이 ADC가 이제 좀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에이트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항체가 있고 여기에 링커가 있고 약물을 붙여서 이 항체가 약물을 들고 이 암을 찾으러 다니면서 암을 사멸하는 그런 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 ADC가 현재 이 빅파마들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 표적이 되는 암을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기존 1세대 화학 항암 치료가 이 정상세포까지 파괴를 하잖아요. 막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막 살이 빠진다던가 그런 부작용마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항암 트렌드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로 부각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최근에 이 ADC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글로벌 제약들, 이 공룡들이라고 하는데 이 빅파마 기업들 이야기하는 거죠. 이 ADC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2033년에는 40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현재 이 ADC 관련해서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번 학회에서 이런 임상 관련해서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주목될 이런 기대감들이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 현재 몇 종류나 있나 보신다면 이제 어디까지나 이 매수 추천, 매도 추천이 아니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, 리가켄 바이오, 그리고 ABL 바이오, 셀트리온,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. 우리가 이 바이오를 투자를 하신다면 대부분 아시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이런 흐름들을 추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면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플랫폼 자체가 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같은 경우 독성 그리고 부작용 자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이제 플랫폼은 독성 자체를 크게 줄여줄 수 있고 방광기라고 하죠. 이제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반감기를 늘릴 수 있다는 것과 작은 분자량으로 체내에 침투가 되면서 이중 타깃 ADC를 통해 현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1조가 넘는 이런 라이선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ABL 바이오 이 대중적이죠.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중항체 ADC 개발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고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제 현재 이 대기업 안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이 리가켄 바이오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리가켄 바이오가 작년에 ADC 학회에서 제일 많은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크게 주목이 됐고 현재 이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하면 굉장히 좀 투자하기도 어렵고 또 정말 이 현실성이 있나 이런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함께 이 컨트롤 플랫폼을 통해서 이 부작용 자체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
여기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주제는 아직 미공개인데 추가적으로 이 라이선스 아웃이나 그리고 이 마일스톤을 수령받을 수 있다라는 거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 최근에 이 잠정 실적이 또 나왔는데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, 현재 이 ADC, CDMO를 또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계약권을 따내면서 이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셀트리온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이제 ADC 신약 후보 물질 비임상 결과를 좀 포스트할 예정이고,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바이오 기업들이 이 조정폭이 굉장히 크지만 또 이제 아닌 기업들도 좀 있죠. 하지만 이런 ADC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이 11월 6일부터 10일 날 개최가 되는 이 SITC 면역 항암 학회를 볼 수가 있는데, 정말 11월 초부터 이제 이슈가 이 중요한 학회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붐이 크게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이 SITC가 뭐냐? 면역 항암제 국제 학회로서 이 항암제 4세대 약물 위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올 예정인데,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1세대는 이제 화학 항암제가 있었어요.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에서 그리고 3세대에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좀 치료를 받으신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, 이제 머크의 이 키트루다가 대표적인 약물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이제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이 항암 치료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기존 항암제들이 이 화학 물질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반면에, 면역 항암제는 인체가 본래 갖고 있는 이 면역력을, 너 몸이 많이 아프니까 다시 한 번 더 튼튼해져라, 이런 면역력 자체를 강화하거나 조절을 하면서 이 암세포를 사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대표적인 항암제는 보시는 것처럼 면역 감문 억제제 그리고 CAR-T 세포 치료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우리가 관련 기업들을 보면 이 굉장히 많죠. 한미약품, 루닛, 그리고 리가켄바이오, GC셀, GI이노베이션,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, 에이비온, S큐브가 있는데, 여기 리가켄바이오는 또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뿌듯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럼 현재 여기서 또 기업들의 진행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겠죠.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좀 우리가 중점으로 보셔야 되니까 제가 이 네 가지만 좀 가져왔는데, 이 한미약품이 현재 이 전임상 결과와 그리고 임상 일상 디자인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주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Y바이오로직스가 TGF 이 베타를 선택 저해하는 이 AR148 내용과 그리고 AR092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이 Y바이오로직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제 한미약품이 이 SITC에서 이런 공개를 하고 또 비만 관련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약품도 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현재 이 리가켄바이오가 이슈가 정말 많고 파이프라인도 정말 많은데 하나하나 다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협 안에서 좀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 보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도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런 두 가지 중요한 학회가 있고, 바이오 기업들이 좀 조정폭이 많이 다가왔지만 이런 학회에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나 계약 소식이나 또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이 실적 자체가 정말 지속적인 적자인지 아니면 재무가 안 좋으니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지, 유성증자 우려나 그런 요소들을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현재 이런 관련된 하나하나 다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대협 안에서 관련된 정보들 함께 보시면서 이 11월 달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투자가 크게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까지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